した途中で、かなり複雑な物語なので、途中で飽きちゃって出ていく方がいるんじゃないかとハラハラしたんですけども、最後まで辛抱して見ていただいて、本当にいいですね。プサンは本当に気持ちがいい映画祭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끝까지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꽤나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루하셔가지고 중간에 나가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 조마조마하면서 저도 지켜봤었는데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영화를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영화제는 역시 따뜻하고 참 좋은 영화제인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staying until the end, because the plot might be a little bit complicated, and I'm kind of afraid that some of you left because of the boredom. But I'm very grateful for your patience. And then again, I realize that the audience in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very warm and welcoming. 네, 그러면은 감독님 인사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그 질문 직접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앞에서. 네. 예, 전작 속죄에 비해서는 아주 짧아가지고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前作の食材に比べますと全く退屈しませんでした。 예, 질문 이제 일단 이제 저는 볼 때 계속 감독님이 계속 영화에서 계속 이제 그 표현해왔던 죄의식과 속죄의 문제를 이제 현실과 이제 가상현실이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걸 이제 그 매개로 해서 풀어냈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15년 전에 두 남녀의 어떤 이제 숨겨진 사건을 이제 풀어가는 멜로드라마라고 볼 수 있지만은 이제 처음에 개발 과정에서의 어떤 이제 폐단도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과거의 두 남녀의 어떤 이제 그 죄에 대한 방조와 이제 그거에 대한 속죄 과정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제 집단 무의식, 일본 사회 전반에 이제 과거의 이제 과도한 개발이나 또는 여러 이제 과거의 어떤 역사나 사회 문제들을 이제 대한 그냥 무의식과 그냥 봉합으로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이제 언급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느낌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답을 듣고 싶습니다. 監督のこれまでの作品では、一貫して罪の意識ですとか食材について描いてこられた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今回の作品ではその現実と、仮想現実を行き来しながら、一見15年前の2人の男女の、隠された事実をこう解決解き明かしていくメロドラマ、ラブストーリーのようにも見えますが、一方ではその島の開発問題におけるその弊害というのが描かれていて、単純にその2人の男女の罪の意識や贖罪を強調しているというよりも、日本の社会に全般にこう行き渡っている集団の無意識ですとか、その過度の開発による弊害、こういった部分についてももう封印してきたんではないかという、そういう問題意識も触れられているん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感じ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点につい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The question will be just briefly introduce. I believe this film is kind of the line of your theme of a sense of guilty and penance in your other previous films. This film seems like more than melodrama, and I believe there is a certainly not just two individuals in the film, but also the kind of collective, the subconsciousness of the Japan. 本当に長い質問で、答えはでも簡単です。その通りなん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僕の言いたいことをそのまま代弁してくれて。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이 아주 맞습니다. 저의 그 생각을 다 대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I'm very thankful for your the long question, but my answer has to be very short. I have to agree with your the comment, and yes, you are absolutely right. 예, 어쩌면은 ただ最後まで悩んでいたのはそういういろんな罪があるんですけども、最後にこの主人公たち2人若い男と女はハッピーになっていいのかどうかっていうのを随分悩みました。やはりずっと辛いまま一人は昏睡状態のまま、一人はベッドの横にいるまま、それを背負ったまま終わらせた方がいいのかなと随分思ったんですが、
やはり映画は現実と少し違う嘘でも一つの希望を最後にやはり与えたいと思って、最後はちょっとハッピーすぎたかもしれませんが、奇跡的に昏睡状態の僕が目が覚めるというところで終わらせていました。 한 가지 언급을 드리자면 제가 마지막까지 영화를 만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뭐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이 영화 속에서 이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주인공 두 남녀가 그 해피하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도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했습니다. 계속 그 괴로운 채, 한 명은 혼수 상태인 채로, 그리고 또 한 명은 그냥 침대 곁을 지킨 채로 그 죄를 짊어진 채 끝내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영화는 현실보다는 그것이 이제 사실이 아니더라도 그 하나의 희망을 그 주고 끝내고 싶다는 그런 생각에 약간 좀 너무 해피엔딩일 수도 있지만 기적적으로 혼수 상태인 남자가 깨어나는 그 엔딩으로 끝내게 됐습니다. If I may just add one thing, and I believe until the last day, until the last minute, one thing I was concerning about was the ending. Should I, since this is about two people that are living in that, the sense of guilty because of their earlier sin, and I was kept thinking if it is okay to have a happy ending, because maybe it is the better the man stays in coma and the woman kind of waiting on his bedside. But in the end, I believe rather than being realistic, to try to give some kind of the sense of hope in the end. So even though it seems like a little bit too happy ending, but I hope it is okay. I just decide to give it the little happy in the end. 아까 그 질문과 약간 연장해서 저도 살짝 묻어서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어떤 그런 무의식과 연결해서 아마 그 필로소피컬 좀비라고 하는 그 철학적 좀비의 어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今の質問と関連しますけれども、その無意識のつながりの中でフィロソフィカルゾンビが登場しますけれども、それについてちょっとお聞かせください。I'm just asking him about the philosophical zombie, the meaning or the use of the philosophical zombie in the film. これ原作にあったんですね。それでフィロソフィカルゾンビというのは原作者の方が作った言葉で、仮想人間、劇中で説明されている通りの、本当にはいないんですけども、意識の中で都合よく作られた実体のない存在ということなんですが、ついゾンビとついいう名前が原作に付けられているんで、なんかその死体が起き上がって動いているようなイメージ、それとは全然違うもののはずなんですが、どうしてもそういうイメージが、ついて、まるで人形のように動いている人間というふうな感じで作っていました。本当にこんなんでいいのかとかちょっと悩みながら作ったんですけども、あんまり深く追求されると僕もよくわかりません。일단 그 철학적 좀비는 원작에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작자가 만든 또 용어이기도 한데요. 극 중에서도 설명이 되지만 실체가 없는 의식 중에서 만들어진 그 가상의 인간이죠. 네, 그 좀비라는 이름으로 또 원작에 등장을 하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 시체가 문득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고, 물론 다를 수도 있지만 마치 인형처럼 움직이는 그런 사람으로 영화 속에서는 묘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해도 되는 걸까라고 이렇게 끝까지 저도 고민을 했는데, 너무 깊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주시면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Actually, the philosophical zombie is kind of the created by the original writer, and also it is the terminology itself is coming from the original the writing. And this zombie, actually, they are kind of
identityless and also the kind of consciousless being, and so it has some kinds of the corpse image, and they act like kind of walking like a doll. So actually, I was kind of until the end, I was kind of thinking about having this kind of image, but in the end, I have in this way in the film. I portrayed that being in this film like this. But if you ask about this being full, then I probably cannot answer it myself either.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뒤쪽에, 저 뒤쪽에 계신 분, 저기, 빨간 체크무늬 셔츠 입으신 분. 님이 그 2년 전인가 1년 전쯤에 속죄 그 GV를 봤을 때 감독님이 그 도쿄 소나타 이후에 이게 작품이 잘 안 되셔가지고 슬럼프에 빠지셔가지고 몇 번이나 영화를 엎으셨다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속죄를 어쩔 수 없이 찍긴 찍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찍으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거는 어떻게 슬럼프를 또 극복하셨는지, 그리고 이번 영화는 뭐 아마도 소설에서 영감을 얻으셨겠지만 특별히 다른 데서 어떤 영감을 얻으신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무슨 뭐 이후에 슬럼프에 빠졌죠? 속죄 이후에? 도쿄 소나타. 네, 東京ソナタ F や監督の2年前の食材の時のティーチンを拝見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時に東京ソナタの後すごくスランプに陥れられて、で何度もその映画をやめようかという、映画を取りやめにしたりとかいう時期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伺って、それでようやく食材を取り終えたというお話でしたけれども、今回はどのようにスランプを克服されてこの作品をお取りになられたんでしょうか。また原作があるので小説からも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お受けになられていると思いますけれども、他にこの映画を作るにあたって何か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受けたものがありますでしょうか。スランプに陥ってたというよりは、脚本ばかり書いていて、それが全然実現せず、なかなか本当に映画として成立しないということがずっと続いていたということなのですが、そうですね、特に食材など何かものすごいきっかけがあってこれになったというわけではなくて、昔キュアとかカリスマとかカイロとかを作っていたのと、同じプロデューサーが久しぶりにもう一回やらないっていう声をかけてくれたっていうのがこの映画の始まりなので、しばらく待っていればまたそうやって声をかけてくれるんだなという、その人生の不思議を感じたというぐらいですか。 우선 슬럼프에 빠졌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시나리오 작업만 계속 하다가 그것이 영화로 구체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영화화되지 못했던 영화가 계속 엎어졌던 일들이 이제 반복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속죄 이후에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무슨 엄청난 계기가 있었다기보다는요, 이 영화, 그렇게 해서 이 영화가 탄생이 됐다기보다는 제 전작들, 큐어나 카리스마 그리고 헤로를 함께 했었던 같은 프로듀서분이 아주 오랜만에 다시 한번 영화를 같이 하지 않을래요? 라고 제안을 해주시면서 시작됐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다림이 있었지만 기다리다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또 영화를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해주는구나 하는 인생의 묘미를 또 느끼기도 했습니다. じゃあ後半の答え他にそうですね、当然、現実と人の頭の中行ったり来たりするという映画っていうと昔からあるんですけども、かなり最近はクリストファー・ノーランの「インセプション」という映画があって、これ下手したらインセプションと同じになっちゃうというので、逆に影響を受けた時インセプションみたいにならないようにするにはどうしたらいいかというのを変に意識していた時もありました。途中で、全然物語が違うので、あまり意識しなくなりましたけども、最初はちょっとインセプションがちょっと似てて嫌だなっていう意識があったとですね。 네, 이 작품은 현실과 그리고 사람, 인간 머릿속을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옛날부터 이런 주제를 가진 영화들은 있었지만 최근작으로는 대표적으로
크리스토퍼 노란의 인셉션이라는 작품이 있었죠. 그래서 자칫하면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향은 받았지만 가급적 비슷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것을 의식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일단 만들다 보니까 이야기 구조도 전혀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해봤지만 마지막에는 전혀 이제 의식을 하지 않고 만들게 됐습니다. Actually, there was some time that I kept writing the script, but yet I never made it into film. So at the time, I was kind of had a little bit downtime, but after I made the Penance 2 years ago, and I came to meet with the producer who worked with me with The Cure, The Purse, and The Charisma before, and the producer asked me to work with him again. So I thought at the moment it was kind of after the long waiting, you always have a new chance to work with someone, and so it is kind of that the moment, kind of the turning the moment of the life I felt at that moment, and also this story is about the reality and the kind of illusory the words inside of someone's head, and so it is kind of keep going back and forth. And I know this kind of subject is not the first time made in the film, and the first film you can think of is a kind of recent one is Inception by Christopher Nolan, and actually I was kind of it seems a little bit different, kind of similar with this film, and of course I was inspired by this film, but in the beginning I try not to kind of similar with this film. I try to avoid it, but in the end I realized that the story is completely different. So I was kind of free from that thinking and made this film in my own way.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쪽에서 소설에서의 그 수정용의 이미지가 영화에서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설에서는 그 좀 신비롭고 슬픈 느낌으로 상상을 많이 했었는데 영화에서 수정용은 사실 좀 공포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소설을 영화로 만드실 때 어떤 점에 좀 주안을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셨는지, 그리고 주인공의 관계도라든지 소설에서의 그 주인공의 자살 시도를 뭐 단순 사고로 이제 바꾼다든지 해서 그 소설 내용을 좀 바꾸셨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大変楽しく拝見いたしました。で、小説を読んでいるんですけれども、小説の中での首長竜というのがどのように映画で描かれているのかとても気になったんですが、小説の中ではとても神秘的でこう悲しみをたたえたようなそんな首長竜を私はイメージ想像していたんですけれども、映画の中ではちょっとこう怖い感じ、恐怖感を持って描かれている印象だったんですね。で、どんな風に小説から映画にで撮る過程でこだわられた点、重点に置かれた点はどういうところなのか、また主人公の関係図やあと自殺の試みについても単純な事故にしているなど小説から変えている部分も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こういった点についてはどのような背景があったんでしょうか。いきさつがそうですね、いろいろありました。小説は非常に文学的なとても面白いものですけど、本当複雑でどれが現実でどれが意識の中なのかだんだん分からなくなってくるというものでしたけども、一つ多分これが一番大きな違いでしょう。映画で一つだけ違いたかったのは、どれが最後にはどれが現実だというのをはっきりさせたいという、小説でははっきりしないんですけども、はっきりさせたいというのが一番大きな変更点だと思います. 일단 그 원작 소설은 굉장히 문학적이고 그리고 또 재미있으면서도 상당히 이야기 구조가 복잡하죠. 그래서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무의식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게 그려지고 있는데 제가 영화로 이걸 옮기면서 가장 좀 차이를 주고 싶었던 그 주안점을 주고 싶었던 부분은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현실인가를 분명하게
그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소설과는 다른 점이고, 이렇게 현실을 또렷하게 마지막에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 제가 가장 크게 신경 썼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실 거 알지만 안타깝게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감독님으로부터 마지막 인사 말씀 듣고 오늘 Q&A 이것으로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日ついなんかこの3、4歳の雰囲気であんまり言っちゃいけないというか隠してたことを2つも言ってしまいました。つい言ってしまったような本当にリラックスしたいいトークになりました。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정말 말씀을 감사합니다. 그 부산 영화제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제가 해서는 안 될 말을 숨겨야 할 말을 2개나 해버렸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끼리 이 자리에서의 비밀로 해주시고요. 부디 그 인터넷이나 트위터에 올리지 않으시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편하게 이제 할 정도로 오늘 정말 이렇게 좀 편안한 그런 이야기의 시간이었습니다.